대한민국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례 없는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국내 매장 수 1,900개를 돌파하고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지위를 누려온 스타벅스였기에 이번 충격은 더욱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스타벅스는 절대 불패한다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케팅 실책 하나가 정치적 사상 검증의 단두대에 올라설 때 기업 가치가 얼마나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는지 이번 사태가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은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 실제 유통 생태계 전반의 결제액 감소와 모회사인 이마트의 주가 폭락이라는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환상은 깨졌고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원화 기준의 데이터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과연 이 정치적 인질극 속에서 어떤 세력들이 돈을 빼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 사야 할지 아니면 철저하게 도망쳐야 할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잔혹한 자본의 진실을 메스처럼 차갑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통상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텀블러 할인 행사를 시작하며 날짜별로 단테데이, 탱크데이, 나수데이라는 직관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8일 진행된 탱크데이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안내 홍보물에 표기된 5.18,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시민과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구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비극을 연상시키며 역사를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모독했다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용량이 크고 튼튼하다는 의미의 탱크, 텀블러 모델명에서 유래한 단어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민심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모회사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즉각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빠른 사과와 인적 쇄신,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오히려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 실책을 사상 검증의 도구로 삼으면서 본질은 급격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야권의 행정부 수반 출신 리더들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국무회의와 당, 회의 등에서 기업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스타벅스 상품권, 불마해 및 관급 구매 내역 조사라는 행정적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전형적인 관치 리스크, 즉 정부나 정치권이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와 마케팅에 개입하여 기업 가치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자산으로 이 사건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기업과 현장의 노동자들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무차별적인 사상 검증과 폭언에 시달리는 스타벅스 직원들의 절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매 인증샷과 이에 반발하는 구매 인증샷이 대립하며 소셜미디어는 이미 이념의 전쟁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자본시장의 냉정한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이슈 영향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단 59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재료 소멸형 악재이자 정치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위험 구간임을 뜻합니다. 이슈의 등급 자체는 수급과 루머에 기반한 B급에 가깝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개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적 타격을 주는 A급 리스크의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었습니다. 파급 범위 또한 개별 종목인 스타벅스 코리아를 넘어 대형 유통주와 식음료, 업종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지속성입니다. 단순한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매출 둔화가 최소 13개월 이상 이어지는 트렌드성 악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포지션 역시 불리합니다. 모회사인 이마트의 주가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바닥권에서 겨우 고개를 들고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던 찰나에 이번 대형 암초를 만난 격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이미 장외와 장내에서 빠른 매도세를 보이며 발을 빼고 있고 오직 정보가 늦은 개인 투자자들만이 낙폭과대로 올인하여 매수세를 지탱하는 전형적인 약세장, 슬라이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커피 및 카페 프랜차이즈, 즉 연간 8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이 거대한 시장의 밸류체인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승자와 패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 및 유통 밸류체인입니다.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이 섹터에서는 불매운동의 여파로 특히 특정 지역 상권의 매출이 단기적으로 15%에서 20%까지 급감하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의 대규모 환불 사태는 기업의 단기 유동성 예수금 유출로 이어져 재무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거대한 균열 속에서 막대한 반사이익을 챙기는 숨은 승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반사이익 대체 브랜드 및 가성비 커피 밸류체인입니다. 약 3조 1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이 시장은 스타벅스를 이탈한 약 7%에서 12%의 고객들이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혹은 타 대기업 계열 브랜드로 대거 유입되면서 반사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프랜차이즈 매장뿐만 아니라 이들 매장의 원두와 디저트, 유제품을 공급하는 상위 공급망, 기업들의 실적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튬 가격이 변할 때 양극재 업체가 흔들리듯 프랜차이즈의 주도권 변화는 원자재 공급망을 쥐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지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종목 분석과 매매 팁을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구조적 수혜를 입을 우량주 중심의 첫 번째 종목은 B2C,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 동서입니다. 스타벅스 매장 기피 현상은 홈카페 소비와 마트 내 RTD 음료의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동서는 안정적인 해자와 점유율을 바탕으로 리스크프리 영역에 존재하며 현재 PER 12배 수준의 극히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 총점은 86점으로 강력한 매수 등급입니다. 최근 6개월간 외국인이 15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20억 원을 순매도하며 외인 중심의 단단한 수급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배당과 함께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최적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수혜 기업은 메일유업입니다. 투자 매력 총점 81점으로 역시 매수 천장을 뚫었습니다. 메일유업은 스타벅스 외에도 수많은 프랜차이즈에 우유와 오트밀크 등 대용류를 다변화하여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매출 감소분이 타 브랜드의 성장으로 완벽히 상쇄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PR 6.5배라는 극단적 저평가 상태에서 최근 6개월간 외국인이 40억 원, 기관이 110억 원을 동반 순매수하며 강력한 수급 유입이 확인되었습니다. 단타와 중기 영역 모두 진입이 가능하며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하며 진입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수혜주는 SPC 3립으로 투자 매력 총점 74점, 중립적 매수입니다. 타 프랜차이즈향 베이커리 식자재 공급 증가 기대를 받으나 외식 경기 둔화 리스크가 다소 혼재되어 있어 중기보다는 기관 수급 유입 시 단기 모멘텀 플레이로만 대응하는 단타 영역이 적합합니다. 최근 6개월간 외인은 80억 원을 던졌으나 기관이 35억 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철저하게 피해야 하거나 보유시 비중을 잘라내야 하는 구조적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진단은 잔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핵심 피해자는 역시 모 회사인 이마트입니다. 투자 매력 총점은 단 52점에 불과하여 양매도 의견을 판결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67.5%를 가진 최대 주주로서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 저하가 연결, 재무제표의 심장부를 그대로 타격합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로 상승하던 주가는 오너가의 정치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완연한 꺾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외국인은 420억 원, 기관은 210억 원을 사정없이 팽개쳤으며 특히 최근 사흘간 매도세가 집중되었습니다. 현 구간에서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직전 저점까지 추가 폭락이 가능하므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비중을 축소해야 하는 관망 및 비중 축소 영역입니다. 또 다른 피해 기업은 신세계입니다. 투자 매력 총점 58점으로 역시 양매도 등급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사상 검증식 시위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면세점 및 백화점 부문의 업황, 둔화와 맞물려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외인 180억 원, 기관 90억 원의 순매도가 기록되었으며 기술적 강도가 매우 취약하므로 신규 진입을 절대 금지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직원의 실수를 넘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민간 기업이 정치적 리스크와 과잉 관치를 만났을 때 자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입니다. 마케팅의 문구는 정치적 인질극의 도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던 이마트의 이익 턴어라운드 스토리에는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영리한 스마트 머니는 이미 리스크를 피해 동서나 메일유업 같은 대체 우량 공급망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미련한 짓은 정치적 이념과 감정에 치우쳐 자신의 소중한 돈을 도박판에 던지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자본의 이동 경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이마트의 낙폭과대에 속아 섣부르게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라 현금 비중을 단단히 쥐고 관망하거나 구조적 수혜를 입는 로우리스크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자산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자금 규모에 맞는 올바른 실행 전략을 선택하여 이 잔혹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일 뿐 실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십시오. 자본의 틈새를 파고드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프리즘 기업 리포트에서 확인하세요.